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현재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경북 서부 내륙에는 2에서 7cm, 대구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다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2도, 안동 2.1, 포항 5도, 구미 3.3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4도 등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4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해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농협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불법과 탈법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11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단위조합별로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했지만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일괄 선거로 바꾼 겁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포함해 대구 25곳, 경북 19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농협 측은 동시에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만큼 선관위 감시가 예전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하지만 선거가 석 달이나 넘게 남았는데도 곳곳에서 잡음이 새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돌려 검찰에 고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미 30여 건의 위법 행위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번 농협조합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가 없어서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조합원 수가 적다 보니 금품 수수 유혹도 높습니다. 지방선거와 달리 본인 이외에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것도 선거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이제 어떤 금품 수수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들도 또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중점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농협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공병선거로 치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 지역에 아파트 2만 1,600여 가구가 분양돼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에도 옛 전매청터에 GS건설이 1,2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고 유림 ENC가 대구역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 36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올해 총 공급 물량이 2만 3천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 일자리 민생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 시외버스 업체가 주민보다는 업체 편의 위주로 운행돼 농촌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내년도 경북도 내 7개 시외버스 재정 지원비 102억 원 가운데 10% 정도인 10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들이 포항 어촌마을을 찾아가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정이 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포항의 한 어촌마을.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현장으로 나와 소송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되는 건물 건축 시기와 증축 여부는 물론 점유 상태 확인까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은 말로 계속 법정에 가서 했는데 직접 재판부가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이어 포항시 법원에서 양측 대리인의 변론과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구법원에서 열려야 하지만 포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포항을 직접 찾은 겁니다. 일반 민사재판으로는 지난달 영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도 들을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실체 진실 발견에 더 접근이 용이해서 도움이 아주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법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 참석하지 못해 재판이 종종 연기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찾아가는 법정이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은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민쁨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32살 김모 여인이 9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일주일 전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야한 벌칙 게임을 한 것이 남편에게 들켜 심하게 다투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 씨가 투신했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정무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기념거리 지정식을 열었습니다. 세계물포럼 기념거리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세계물포럼에 지역 주민의 호응을 높이고 세계물포럼 개최 성과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총 면적 1,100제곱미터 규모로 경주시 인왕동 사적지 내에 조성됐습니다. 경주시와 신라문화선양회가 주최한 제42회 신라문화재 학술회의가 오늘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려 전문가들이 신라 왕경의 사찰이란 주제로 신라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신라 왕경과 그곳에 있던 사찰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고 현재 경주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 ICT는 오늘 포항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용량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시험센터를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술자리도 잦아지는데요. 오늘 이슈에서는